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테마입니다. 조세 저항 운동을 지켜본다. 자, 부동산 규제 성남 민심이 주말 25일날 서울 도심서 촛불을 든다고 합니다. 신문에 꽤 크게 난 기사입니다.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모임,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추진위원회 모임,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서 피해본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이 뭐 폐지하겠다가 줬다 뺏었다 막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임대차 3법도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정부에 경고를 주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이 집값이 2, 3억씩 올랐고, 또 수도 이전 천도를 한다 그러니까 세종시 집값이 오늘 보니까 1억 이상 올랐다.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죠. 막 던져요, 막 던져. 개발 제한구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면 그만이고. 이게 정부 역할입니까? 수도 이전 이것도 그 진중권 교수 말맞다나 면밀한 검토가 없었어요. 자기들끼리는 뭐 여론조사도 했다지만, 여러분, 여론조사가 정말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또 갑자기 또 혈압이 오를 것 같으니까요. 뭐 리얼미터든 뭐 갤럽이든 뭐든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부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여론조사해서 수도 이전을 전부 찬성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자기는 저를 잘 아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을 툭툭 못하니까 그래요. 꾹꾹 삼키니까. 제가 이걸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정보를 한 50% 정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깔고 있는 건 제가 컨텐츠는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20%는 뭐 리얼이잖아요. 그런 신념을 제가 밝히겠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끊어진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크게 봤을 때는 정보에다가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를 주고 싶은데 제가 이 나이에 재미를 주고자 막 쌍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웃기는 짓이나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하고 맞지 않아요. 첫째, 우선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살지만은,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일순간에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보에다가 많은 걸 치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전껏 갖고 있던 신념, 아무리 지금은 우파가 패족 위기에 몰려 있어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걸 계속 독려하는 역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근데 여기서 그냥 말하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 오프라인 강연도 많이 했는데, 강연을 할 때는 마음대로 하잖아요. 할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또 남고, 또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노란 딱지가 금방 붙더라고요. 노란 딱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어느 정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또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약간 끊겨지는 거는 그런 걸로 양해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얘기했지만 수도 이전 그때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뒤늦게나마 이런 조세 저항 운동을 정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촛불로 일어선 정권, 촛불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또 이상한 그 태클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비정상이 정상으로 될 수는 돼야 되고, 그러니까 비정상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상례화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는 겁니다. 언젠간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얘기 하나 듣고, 또 한 가지, 자꾸 수도 이전 하는데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블로그 활동도 하고 거기다가 칼럼도 많이 썼던 얘기입니다. 그때도 어느 정도 악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도 이전 정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 이전을 하려고 그랬을 때 아까도 언급했죠. 관수본법에 의해서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도 또다시 나오는 거는 전혀 진정성이 없이 진중권이 말대로 전부 표를 얻기 위한 정책밖에 안 된다. 또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세종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도시입니다. 제가 욕을 얻어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효율이 심합니까? 그나마 과천은 서울하고 가까워서 1시간 이내 거리니까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길바닥에서 정부 차 안에서 이렇게 고위공무원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국가적인 엄청난 낭비입니다. 지금 같은 서울과 같은 인프라를 하게 되려면 수백 년 걸립니다. 이런 좋은 인프라를 살려서 국제도시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뭐 집값 잡는다 명목 아니면은 뭐 지방 분권 뭐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지금의 행정 비효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천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부 포퓰리즘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요고덤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세종시는 아예 없어져야 할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동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천도를 하려고 그랬죠. 국회 정부 다 끌고 가려고 그랬죠. 청와대까지. 그래서 안 된다. 그거는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다. 그래서 그걸 또 끝까지 행정 복합도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승인해 줬어요. 동의해 줬어요. 그래서 세종시가 태어났는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그 정책은 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표현의 자유니까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도시인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근처에다가 그대로 과천 도시를 정부 청사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좀 더 확장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